이번 강의에서는 공모전에 사용될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렌더링 하는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렌더링이란 모델링한 오브젝트를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이 세 오브젝트를 모두 삭제해 줍니다. 어펜드 메뉴에서 전 강의에서 만들었던 스노우 글로브를 불러옵니다. 렌더링은 메뉴 중 렌더링 메뉴에서 렌더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F12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은 카메라가 없어 렌더링이 안됩니다.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조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면 뷰로 이동합니다. Shift A를 눌러 밑에서 네 번째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3D 커서에 카메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렌더링을 실행해 봅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서 렌더링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카메라가 보는 화면입니다. 창을 닫고 카메라 고도를 맞춰 보겠습니다. 뷰포트를 회전해 보면 카메라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보는 방향은 화살표와 같습니다. 카메라가 오브젝트를 다 담을 수 있도록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측 뷰로 이동합니다. 카메라의 이동은 오브젝트 이동과 같습니다. G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이동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위치와 비슷하게 이동해 봅니다. 정면 뷰로 이동해 오브젝트 앞쪽에 잘 위치해 있는지 봅니다. 렌더링을 실행해 보면 카메라의 구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조명이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명은 조금 후에 세팅해 보겠습니다. 물결 키를 눌러 뷰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노란색 테두리 안쪽이 카메라에 당겨지는 부분입니다. 썸네일 이미지에 맞게 해상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메뉴에서 위에서 세 번째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레졸루션에서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X는 가로, Y는 세로 해상도입니다. 각각 512로 변경합니다. 지금 보는 화면에서 카메라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N키를 눌러 나오는 메뉴에서 뷰 탭을 선택합니다. 카메라 투 뷰를 선택하면 뷰포트 조작법과 같게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Shift와 마우스 휠키로 이동시킬 수 있고 마우스 휠키를 위아래로 움직여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구도 내에서 오브젝트가 위로 치우쳐져 있어 아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위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카메라 중간으로 잘 이동된 것 같습니다. 렌더링을 실행해 봅니다. 이 구도대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조명이 없어도 나무 위에 별이 밝은 이유는 머티리얼에서 이미션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렌더링 창을 닫고 카메라 투 뷰를 해제합니다. 해제하지 않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카메라가 움직여 구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카메라 투 뷰를 해제하고 뷰포트를 움직여 보면 카메라는 그대로 있고 뷰포트만 움직입니다. 이제 조명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조명은 화면에 보이는 장면과 같이 가상의 스튜디오를 만드는 개념과 같습니다. 오브젝트의 배경이 될 백드롭을 설치해주고 그림 파일과 비슷하게 조명을 세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명 3개로 세팅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먼저 백드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인을 만들고 사이즈를 늘려줍니다. 카메라 구도 내에 들어올 크기이면 됩니다. 플레인의 위쪽이 오브젝트 뒷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엣지를 익스트루드로 빼주겠습니다. 엣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2키를 누르고 Z축 위로 올려줍니다. 중간에 엣지를 선택해서 베벨을 주겠습니다. 컨트롤 B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키를 조절해 세그멘트를 늘려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쉐이드 스무스를 선택하면 베벨 준 부분이 부드럽게 됩니다. 이제 조명을 만들겠습니다. 정면 뷰로 이동 후에 Shift A 키를 누릅니다. 밑에서 6번째 라이트를 선택합니다.
라이트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에리어 라이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3D 컷에 조명이 만들어졌습니다. 탑뷰로 이동합니다. 노란색 네모가 조명의 크기입니다. 선이 조명이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조명을 선택하고 글로브 위로 이동합니다. Z키를 눌러 나오는 메뉴 중에 렌더들을 선택하면 렌더링 세팅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조명 크기가 작고 밝기가 약합니다. 오른쪽 메뉴 중 조명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이즈에서 조명의 크기, 파워에서 조명의 세기, 컬러에서 조명의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즈를 5로 변경하여 조명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파워에서 조명의 세기를 500으로 변경합니다. 조금 전보다 많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이 조명을 복제해서 조금 전 봤던 스튜디오처럼 이 두 위치에 조명을 추가하겠습니다. 복제해서 이동시키고 방향을 오브젝트를 바라보게 합니다. 백드롭이 선택되어 조명 선택에 방해가 된다면 백드롭만 선택되지 않게 해줍니다. 아웃라이너 오른쪽 위에 필터 메뉴를 누릅니다. 두 번째,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셀렉터블 메뉴입니다. 활성화 시켜줍니다. 아웃라이너에 보면 보이지 않던 셀렉터블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드롭 옆에 화살표를 눌러 해제되면 뷰포터에서 선택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아무리 눌러도 백드롭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다시 선택되게 하려면 아웃라이너에서 화살표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탑뷰로 이동해 조명을 복제해서 이동합니다. 우측뷰에서 조명이 오브젝트를 바라보도록 조절합니다. R키를 눌러 회전시키면 됩니다. 탑뷰에서도 조명이 오브젝트를 바라보도록 각도를 조절합니다. 정면 뷰에서 조명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조명을 하나 더 복제해 오브젝트 왼쪽으로 이동해서 각도와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렌더링을 실행해 보면 이미지가 잘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지가 너무 어둡거나 밝다면 조명 메뉴에서 파워를 조절하면 됩니다. 조금 더 퀄리티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렌더 엔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블렌더에는 ED와 사이클 두 가지 렌더 엔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이클 엔진이 그림자 연산을 더 정교하게 하여 더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만들지만 속도가 ED 엔진보다 느립니다. 오른쪽 메뉴에서 카메라 뒷부분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렌더 엔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 변경합니다. 만약 사용하는 컴퓨터에 3D 그래픽 카드가 있다면 디바이스를 GPU로 변경합니다. 3D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 렌더링 속도를 더 빠르게 합니다. 3D 그래픽 카드가 없다면 CPU로 그대로 둡니다. 렌더 메뉴 아래쪽에 맥스 샘플즈를 128로 변경합니다. 맥스 샘플즈가 높을수록 이미지 퀄리티는 높아지지만 렌더링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썸네일용 이미지는 128로 해도 충분합니다. 렌더링이 다 되면 이미지 메뉴를 눌러 세이브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이미지 확장자는 PNG로 해야 합니다. 저장한 폴더로 이동하여 이미지로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카메라 구도, 조명의 컬러 등을 변경하여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활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활용하면 그림 실력이 없어도 거의 모든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저작권과 상관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는 픽사베이와 믹스킷입니다. 픽사베이로 들어가 만들고 싶은 오브젝트를 검색합니다. 저는 막대 사탕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실사 이미지보다는 일러스트 이미지가 활용하기 좋습니다.
사파를 선택합니다. 사파가 일러스트입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는 평면 이미지가 좋습니다. 라이센스 부분에 상업용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믹스킷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믹스킷에는 무료 아이콘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 이미지도 레퍼런스 이미지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여기서는 진저브레드맨 이미지를 받아보겠습니다. 라이센스 부분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블렌더는 확장자가 png인 이미지만 레퍼런스 이미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svg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화면 캡처로 png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시프트 키와 S키를 동시에 누르면 영역을 설정하여 바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오른쪽 끝을 선택하면 조금 전 캡처한 이미지가 보입니다. 클릭하고 png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진저브레드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렌더를 실행합니다. 처음 보이는 오브젝트들을 모두 삭제해 줍니다. 탑 뷰로 이동합니다. Shift A를 눌러 이미지 메뉴에서 레퍼런스를 선택합니다. 조금 전 저장했던 레퍼런스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캡처할 때 중심이 맞지 않게 캡처될 수 있습니다. 3D 커서가 중심이므로 이미지 중심을 3D 커서에 맞게 이동합니다. 서클을 생성해 줍니다. 버텍스 숫자를 24개로 변경해 줍니다. 진저브레드맨의 얼굴에 맞게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의 바깥선에 맞추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변경해 목 아래쪽 버텍스를 삭제합니다. 목쪽 버텍스 2개를 선택해서 F키를 누르면 엣지가 연결됩니다. 이 키를 눌러 몸통이 될 부분을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아래쪽을 선택해 S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바깥선에 맞춥니다. 팔과 다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서클을 생성합니다. 오른쪽 팔 끝에 맞게 이동 후 팔 크기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오른쪽만 남아있는 반원의 형태로 만듭니다. 왼쪽의 버텍스들을 삭제합니다. 끝에 두 버텍스를 몸통 쪽으로 익스트루드 합니다. 팔을 복제하여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R키를 누른 후 180을 입력하면 180도 회전합니다. 팔을 복제하여 다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R키를 누른 후 270을 입력합니다. 다리를 복제하여 다른 다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끝에 버텍스들을 선택하여 G키를 누르고 몸통 쪽으로 이동합니다. 목선이 팔보다 아래쪽에 있어 위로 이동해 줍니다. 팔 끝과 다리 끝에 몸통을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기 전에 거리가 먼 버텍스를 몸통 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컨트롤 R키로 루프컷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팔의 선과 같은 높이로 이동합니다. 다리 쪽 버텍스 연결을 위해 세로로 루프컷 한 후 다리선에 맞게 이동합니다. 다른 다리 쪽도 루프컷하여 이동합니다. 연결할 버텍스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버텍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기 전에 팔의 버텍스를 몸통의 버텍스로 최대한 가깝게 이동시킵니다.
팔의 버텍스를 선택한 후 Shift 키를 누르고 몸통의 버텍스를 선택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팔의 버텍스를 먼저 선택하고 몸통의 버텍스가 나중입니다. 두 개의 버텍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M키를 누르고 End Last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선택된 버텍스를 기준으로 합치는 메뉴입니다. 몸통을 기준으로 모든 버텍스를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몸통의 버텍스를 나중에 선택하고 머지 메뉴에서 End Last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 순서를 주의하면서 나머지 버텍스들도 연결해 줍니다. 모든 버텍스를 연결했으면 이제 페이스를 채워주겠습니다. 얼굴 부분의 모든 버텍스를 선택 후 F키를 누릅니다. 팔다리 부분의 버텍스들도 Alt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루프 선택 후 F키를 눌러줍니다. 몸통 중간 부분의 엣지도 선택하여 S키로 사이즈를 몸통 바깥선에 맞게 조절합니다. 목 부분도 조절해줍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활용하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비율을 잘 맞출 수 있어 모델링을 쉽게 합니다. 이제 몸에 두께감을 줄 차례인데 그 전에 페이스의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집어진 부분이 있네요. 뒤집어진 부분을 선택하여 Shift N을 누릅니다. Shift N을 눌러도 페이스 방향이 바뀌지 않을 때는 팝업 메뉴에서 인사이드를 체크하면 뒤집어집니다.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꺼주고 버텍스 연결을 위해 만들었던 중간에 세로 엣지와 목의 엣지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엣지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디졸브 엣지를 선택합니다. A키로 모두 선택한 후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변경한 후 베벨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테두리를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 세그먼트는 3으로 조절합니다. 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Alt Z키로 엑스레이 모드를 켜줍니다. UV 스피어를 생성한 후에 팝업 메뉴에서 세그먼트를 16으로 변경합니다. 위치와 크기를 눈에 맞게 조절해줍니다. 조절 후 복제하여 다른 눈도 만들어줍니다. 정면 뷰로 이동해서 눈의 높이를 머리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Z축 사이즈를 줄여서 조금 납작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쉐이드 솜수를 눌러줍니다. 눈을 복제하여 단추 위로 이동합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에는 없지만 나비 넥타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추 하나를 복제해서 목 쪽으로 이동하고 에디트 모드로 변경합니다. Y축으로 90도 회전시킵니다.
오른쪽 부분을 선택하고 G키, X키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가로로 조금 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중간으로 이동시켜주고 왼쪽이 오른쪽보다 엣지가 한 줄 더 있으므로 오른쪽에도 엣지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R키로 루프 컷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루프 컷으로 엣지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중간 엣지를 선택한 후 S키로 사이즈를 줄여 주겠습니다. 정면 뷰로 이동한 후에 몸통 뒤로 튀어나간 부분이 있으면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Z축으로 사이즈를 작게 하여 납작하게 해줍니다. 나비 넥타이가 단추보다 조금 더 오른쪽인 것 같네요. 왼쪽으로 조금 이동해 줍니다. 나비 넥타이를 만들고 나니 단추가 위쪽으로 치우쳐져 보입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입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의 입은 눈사람의 입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곡선 형태의 메쉬를 만들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서클을 생성해 줍니다. 입의 위치와 크기에 맞게 조절합니다. 위쪽 버텍스는 삭제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모두 선택한 후 오브젝트 모드로 변경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오는 메뉴 중에 컨버트 투에서 커브를 선택합니다. 메쉬에서 커브로 변경하는 메뉴입니다. 오른쪽에 메뉴에서 커브 메뉴가 생겼습니다. 커브 메뉴에서 지오메트리 메뉴로 이동 후에 베벨에서 뎁스를 조절하면 입의 두께에 맞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몸통의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면 뷰로 이동해서 얼굴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컨버트 투에서 메쉬를 선택합니다. 쉐이드 스무스를 선택합니다. 입의 끝부분은 Alt키로 루프 선택한 후 F키를 눌러 페이스를 채워줍니다. 커브와 커브의 베벨을 이용하면 입이나 눈썹 같은 곡선의 형태의 메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추와 나비 넥타이의 위치와 크기를 봐줍니다. 나비 넥타이는 X축으로 사이즈를 조금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팔과 다리의 띠도 커브를 사용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 커브 메뉴에서 베지어를 선택합니다. 3D 커서 위에 베지어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베지어 커브를 선택해서 팔의 띠 쪽으로 옮기고 세로로 회전시켜 줍니다. S키를 눌러 사이즈를 작게 한 후 에디트 모드로 변경합니다. 베지어 커브의 편집은 메쉬와 다릅니다. 베지어 커브의 끝점은 메쉬의 버텍스와 다릅니다. 끝점을 선택하면 움직일 수 있는 빨간 선이 나오는데 이 빨간 선의 끝점을 조절하여 굽는 각도, 굽는 범위를 조절합니다. 빨간 선의 끝점이 베지어 커브 끝점에 가까울수록 굽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베지어 커브 끝점, 조절하는 빨간 선의 끝점 모두 G키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폴리곤 편집과는 달라 어색할 수 있으나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니 익혀두면 좋습니다. 화면에서 베지어 커브의 끝점, 조절하는 빨간 선의 끝점을 이동하는 것을 참고하여 곡선의 형태를 지그재그로 만들어 봅니다. 균일한 지그재그 형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베이지어 커브의 끝점에서 이 키를 누르면 점이 하나 더 생기면서 커브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조절 점들을 이동하면서 화면과 같이 지그재그를 만들어 봅니다. 모양을 잡은 후 오른쪽 메뉴에서 커브 메뉴, 베벨에서 뎁스를 조절합니다. 정면 뷰로 이동하여 베지어 커브를 팔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탑 뷰로 이동합니다. 베지어 커브 끝점을 선택하여 R키로 회전하면 팔과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수평을 맞춥니다. 굽는 부분에 주름이 생긴다면 빨간 선의 끝점을 이동하여 짧게 하면 사라집니다. 모양을 다 잡은 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컨버트 투에서 메쉬를 눌러 메쉬로 변경합니다. 복제해서 팔과 다리에 위치시킵니다. 이제 머티리얼을 입혀주겠습니다. Z키를 눌러 머티리얼 프리뷰로 이동합니다. 몸통을 선택한 후 오른쪽 메뉴에서 머티리얼 메뉴로 이동합니다. U를 눌러서 이름을 브라운으로 변경합니다. 베이스 컬러를 갈색으로 설정합니다. 팔의 띠를 선택하여 이름을 화이트로 변경합니다. 다른 띠들도 머티리얼을 화이트로 설정해줍니다. 눈과 입도 화이트로 설정해줍니다. 나비 넥타이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빨간색으로 한 후 러프니스를 0.7로 해서 반사가 조금 덜 되게 하겠습니다. 단추는 노란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는 이제 필요 없으니 지워줘도 됩니다. 지금까지 레퍼런스 이미지를 활용해서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법을 학습했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활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은 블렌드 실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제가 블렌드를 가르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림 실력이 있어야 블렌드를 잘할 수 있냐입니다.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그림 실력이 없더라도 레퍼런스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모델링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레퍼런스 이미지가 없이도 모델링 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 제가 안내해드린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레퍼런스 삼아 모델링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